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일리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조민영입니다. 요즘 이더리움 홀더분들 사이에서 이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 말 정말 많이 돕니다. 네, 저도 요즘 그 말을 맨날 듣고 있는데요. 계좌 열어보기도 싫으실 겁니다. 계속 밀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럴만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눈썹이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죠? 환한 눈썹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이더리움도 계속 내리고 있고 그 올림픽대로 끼어들기가 엄청 심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끝났다는 말을 감정 빼고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. 왜 또 제 대본이 나오죠? 홀더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딱 3개거든요. 그 3개를 하나씩 팩트로 짚어볼 겁니다. 오늘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이더리움 들고 버틴 게 왜 틀린 선택이 아니었는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세 가지가 뭡니까? 네, 하나는 기관이 이더를 버렸다는 말이고요. 또 하나는 비트코인보다 못하다. 괜히 이더 매수했다는 말.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업그레이드도 자꾸 미뤄진다는 말이에요. 셋 다 홀더 입장에선 뼈아픈 말들이네요. 미리 방향만 살짝 알려주신다면요? 네, 그것만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주인이 갈아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. 시끄러운 돈이 빠지고 조용한 돈이 들어오는 때요.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기관이 이더를 버렸다. 사실 이거 근거가 있는 말 아닙니까? 네,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, 사실은. 이더리움 ETF에서 2달 가까이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. 수천억 원대 규모로요. CT 같은 데에선 이걸 근거로 이더 눈높이를 확 낮췄고요. 그러니까 기관이 등 돌렸다, 등을 졌다는 말이 숫자로는 분명히 근거가 있었던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말은 사실로 봐야겠네요. 네,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런데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최근에 하나가 달라졌습니다. 2달을 내리빠지던 이더리움 ETF가 최근 한 주에 처음으로 다시 들어오는 유입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. 그 한 주에만 우리 돈으로 1,000억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. 넉 달 만에 제일 많이 들어온 한 주였고, 그리고 7월 초에는 기관들을 이더로 데려오는 전용 창구가 아예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들어올 문은 오히려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말은 반쪽만 맞다고 보겠습니다. 지난 2달 돈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버렸다고 하기엔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용 인프라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. 버렸다기보다는 잠깐 발을 뺐다가 다시 준비해서 들어오는 쪽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. 아, 두 번째 말이 사실 제일 아플 것 같은데요. 비트 살 걸 괜히 이더 샀다. 네, 이건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겠습니다. 올해만 놓고 보면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진 거 맞습니다. 이더를 비트에 견주는 비율도 10달 만에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려왔고요. 그러니까 비트보다 못했다는 말은 올해 성적표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. 네, 인정할 건 인정하시네요. 그럼 이건 그냥 사실로 끝인가요? 아니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더 빠졌느냐입니다.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를 좀 알 수 있거든요. 올해 시장이 무서워지면서 돈이 안전한 쪽으로 몰렸습니다.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좀 심리가 옮겨간 거죠. 비트코인은 그나마 디지털 금이라고 사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더는 위험자산 중에서도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이더가 대표로 두드려 맞았습니다. 이더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이더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위험자산이라 더 맞았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뭐 사실 비트나 이더나 둘 다 위험자산인 건 맞는데 그나마 비트가 상대적으로 상징성도 갖고 있고 그나마 희소성도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덜 빠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려갈 때 제일 크게 맞은 자산은 시장이 돌아설 때도 제일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은 성적표로는 참인데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위험자산 전체가 눌린 자리에 이더가 대표로 서 있었던 거고요. 그 자리는 분위기가 돌면 제일 먼저 반등에 힘이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, 세 번째 말도 홀더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 얘긴데요. 업그레이드도 자꾸 미뤄진다. 네, 이것도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. 이더의 다음 큰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는데요. 이름이 글래스테르담이에요. 어렵다, 그죠? 네, 원래 6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3분기로 미뤄졌습니다. 그러니까 또 미뤄졌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. 아, 자꾸 미뤄지면 홀더 입장에선 지치죠. 그렇죠. 근데 미뤄졌다는 것보다 어디까지 와 있냐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. 이 업그레이드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. 사실상 막바지 테스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.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마무리 중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 이더리움을 쓸 때 내는 우리가
수수료가 지금은 5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갑니다. 한 번에 처리하는 양도 확 늘어나고요. 그럼 단순히 늦어지는 게 아니라 나오면 체감이 크게 달라지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체인이 사실상 다른 물건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도 반쪽짜리라고 보겠습니다. 늦어진 거는 맞아요. 그런데 늦어진 거지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. 오히려 나오면 판을 바꾸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그럼 세 가지 말을 다 따져보니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결국은 셋 다 반쪽짜리였죠. 나쁜 절반은 다 지난 이야기고 좋은 절반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이 주인이 갈아타는 교대기라고 보겠습니다. 겁먹고 던지는 시끄러운 단타도는 다 빠져있고 그 자리에 조용한 기관 인프라가 하나씩 깔리고 있습니다. 밖에서 보면 아무 일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, 근데 지금 계속 좋게 좋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불안한 점도 정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두 가지죠. 하나는 방금 그 유입이 아직 하루하루로 보면 출렁거린다는 말입니다. 한 주 들어왔다가 바로 다음날 또 빠진 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. 또 하나는 시티 같은데 이런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더 눈높이를 낮춰둔 그런 상태입니다. 저와 반대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거,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? 네, 그래서 관건은 딱 하나죠. 이 유입이 이번 한 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느냐, 아니면 몇 주 계속 이어지느냐. 그게 이어진다면,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홀더분들이 앞으로는 뭘 보고 있으면 될까요? 네, 제가 매주 챙겨보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우리 홀더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.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ETF 유입량입니다. 한 주로 끝나는지, 몇 주 이어지는지, 또 하나는 업그레이드가 3분기에 진짜 나오는지. 마지막 하나는 이더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오히려 이더리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시장 전체의 분위기입니다.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전체가 돌아서면 위험자산의 대표인 이더가 제일 먼저 크게 따라 오를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비트코인 방향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오늘 얘기 한마디로 짚어주시죠. 네, 이더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보겠습니다. 위험자산 중의 대표, 알트코인의 대장이라서 제일 세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끝까지 안 던지고 버틴 게 지금 이더리움 홀더분들입니다. 그리고 그 자리는 시장이 돌아서면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될 자리라고 보겠습니다. 가격은 아직 답답하지만서도요. 네. 그런데 이 교대의 순간이 끝나고 나면 판이 바뀌는 그 순간에는요, 새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이미 훨씬 출발선이 앞쪽에 있으실 겁니다. 버틴 시간이 그때는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. 이 세 가지 숫자 앞으로도 계속 짚어주시는 거죠? 네, 그럼요. 이 숫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매주 여러분 편에서 챙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를 읽어드리는 데일리마켓의 마커스 저는 뭐예요? 조민영이었습니다. 초민영이었습니다.